증인, 네, 증인은 피고인 부탁으로 안락사 약물인 펜토바르비탈을 구해준 걸 후회합니까? 네. 여기 모의 재판에 몰입 중인 로스쿨 학생들이 있습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하세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한 교수. 그런데 어째서인지 교수의 몸은 어딘가 좋지 않아 보이는데 30분 휴정합시다. 쉬는 시간 너무 길어지는데? 교수님한테 가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탁합니다, 경위님. 네, 판사님. 잠시 쉬는 시간 동안 연구실에 들어간 교수는 한참 동안 깜깜무소식이었고 교수님 쉬는 시간 끝났는데요. 교수님 주무세요? 교수님. 그렇게 교수는 시체로 발견되어 버리고 맙니다. 네, 8003번 강솔입니다. 여기 로스쿨 입학 면접을 치르는 중인 한 여자가 있습니다. 왜 로스쿨을 왔나? 사과 받으려고요. 사과? 법이 저한테 미안할 짓을 많이 했거든요. 봉변당하는 사람을 구해주다 제가 도리어 폭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변호사 사서 정당방위 주장하려 했는데 변호사 비용이 300이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금 100만 원이 액수가 가장 적었기 때문이죠. 그 합의금은 몇 년을 악착같이 모은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가난한 제가 억울하지 않으려면 변호사가 답이었고 가난한 제가 변호사가 되려면 로스쿨 특별 전형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강솔은 로스쿨에 합격할 수 있었는데 2017도 4114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똥머리 학생. 똥머리는 없는 것 같은데 1심과 2심은 다른 사람의 신체에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 즉 재촬영도 포함시켜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신체 그 자체만 해당한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직접 신체를 촬영하면 유죄지만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다시 촬영하는 건 죄가 아니다. 이 학생의 입술에 키스하는 것과 이 학생의 사진에 키스한 것이 동일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사실이차군. 신입생 중에 사시 2차 합격이 있다더니 대박. 한준입니다. 하지만 로스쿨에는 한준이 같은 뛰어난 천재들이 가득했고 대법원에서 뇌물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2분 10초 전 똥머리 학생. 이 사건의 쟁점은 네? 그게 예습을 한다고 했는데 쟁점은 쟁점은 그러니까 쟁점은 성폭행이 확실치 않으니까 확실치 않은 건가 성폭행이 아닌 건가? 아닌 것 같은데. 같은데요? 판결문에 유죄인 것 같은데요라고 쓸 건가? 성폭행이 아닙니다. 성폭행이 아니라 뇌물수수면 죄명은? 정확히 뭘 물어보시는 건지. 강솔비. 성폭행의 경우 최미영은 성폭행 피해자지만 뇌물수수면 뇌물공여자로 피의자가 됩니다. 법원은 뇌물의 내용인 강솔의 이유들... 저요? 성상품화를 인정했다기보다는 인정하기 아니면 심지어 강솔은 자신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또 다른 강솔 B에게 털리기 시작하는데 법원이 성관계를 뇌물로 인정한 근거는? 그건 좀 전에 강솔 B 학생이 강솔의 자네 대답이 듣고 싶은 거네. 이제 말해보지. 뇌물죄가 뭔가? 교수님 뭐지? 못하겠습니다. 수업을 포기하겠다는 건가? 아니요, 수업은 듣고 싶습니다. 다만 대답은 대답을 포기하겠다는 거는 수업을 포기하겠다는 소리네. 끝내 강솔은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도망쳐버립니다. 10분만 쉬었다 하지. 사과받고 싶다면서. 그래도 포기하겠다고 할 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난 사과받고 싶지 않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하지만 이곳은 한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로스쿨이었고 눈물 같은 건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나 그 아까 사진을 다 사시 2차, 나 좀 살려줘. 강솔을 그로기 상태까지 몰아넣은 이 교수의 이름은 양종우. 공짜 땅을 판 56억 전액을 한 달씩을 갖는다고 이 공짜 땅 때문에 당신 검사옷까지 벗었는데 이게 뇌물로만 밝혀졌어도 대신 목표가 생겼지. 교수로서 훌륭한 법조인은 못 만들어내더라도 양아치 법조인은 단 한 마리도 안 만들겠다. 종우는 검사 시절에도 정의에 집착하는 FN 검사로 유명했는데 검사장 서모 씨가 국회의원 고모 씨에게 3억 7천만 원의 땅을 받고 뇌물수수로 기소. 이 사건의 쟁점은 서모 씨가 받은 공짜 땅이 뇌물이냐 선물이냐
내 사건을 수업 시간에 해주다니. 영광이네. 그런 종우는 로스쿨의 또 다른 교수인 서병주에겐 완전히 눈의 가시였습니다. 지금은 무려 56억이 된 3억 7천짜리 땅이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었단 말입니까? 서병주는 편법을 통해 뇌물수수법을 빠져나간 과거가 있었고 받지 않았으면 좋았을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이라고요? 3억 7천입니다. 피고인은 고용수 씨가 그 땅을 준 사심도 읽었을 겁니다. 보험성 뇌물로 대가성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뇌물죄의 보호법이긴 공직자를 매수해서는 안 된다는 직무행위의 불가매 수상을 침해한 것입니다. 보험성 뇌물을 말하는 건가? 그렇습니다. 서지호군, 자네가 말해보겠나? 보험성 뇌물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뇌물로 인정받지 않은 그 돈이 여러분을 위해 쓰인다니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꽤 흥미진진한 수업이군. 공포의 얌크라테스라 불린다지. 그래도 자네가 있을 것은 검찰이야. 이제 돌아가. 서병주 검사장한테 놀아나지만 않았어. 자네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건가? 서병주는 잘 나가던 검사였던 종훈이 로스쿨 교수나 하고 있는 유력한 이유 중 하나였죠. 하지만 불미스럽게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서병주는 갑자기 시체로 발견되고 말았고 피해자 안주머니에서 이게 나왔어요? 오늘 죽을 사람이 당일 퀵으로 혈당 검사지를 주문하지 않죠. 자살로 위장한 듯했지만 종훈은 그 안에서 타살의 흔적을 찾아내는데 예전에 같이 일했던 검사님이요. 지금은 여기 로스쿨 교수 양종훈 교수님. 교내에서 살인 사건이라뇨. 학교 측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일절 외부에 언급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다들 언론 저촉 삼가해 주시고 중간고사를 앞당겼으면. 앞당길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회의가 동요고 혼란이지 도서관은 끄떡없을 겁니다. 그리고 양종훈은 사건이 조용히 묻으려하는 학교 측의 찬물까지 끼얹어 버립니다. 같은 시각 사회는 또 다른 엄청난 사건으로 들썩이는 중이었는데 과거 아동 성폭행으로 감옥에 들어갔던 범죄자 이만호가 고작 10여 년 만에 출소하게 되었고 출소 후에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만호의 출소를 앞두고 불안해하면서 공포에 떨 것입니다. 이만호 출소로 국민들 관심이 높아져서요. 종훈은 이런 이만호까지도 직접 지켜보는 중이었습니다. 이만호도 집중관리 대상이죠. 네. 지금 이만호의 이동 경로를 보면 여기. 그 이유는 이만호가 출소하자마자 이 로스쿨을 찾아왔기 때문이었는데 민법 강의실 어딥니까? 나 김원숙의 민법 수업을 듣겠다고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에게 심심하게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도둑놈 신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해볼까? 저는 도둑놈 신보인가요? 피고인은 어린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이만호는 11년 전 음주를 핑계로 형을 감경받을 수 있었고 형법 제10조 2항 이만호법. 제 덕분에 의무적으로 감경한다에서 판사 재량껏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까지 됐던데 11년 전 저한테 개자식이라고 했던 판사님은 참 다행이시겠지만 공소시효 소멸시효 지나지 않았는데 이 인간들은 싹 다 처벌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려고요. 여기 리걸 클리닉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해준다고 하던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김숙 교수님. 이만호는 출소 후 로스쿨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는 신성한 강의실입니다. 1인당 손해배상 50씩만 줘도 돈방석에 앉거든요, 제가. 교수님. 그 충격으로 판사 출신인 김은숙 교수는 쓰러져 버리고 말았고 몇 주차예요? 22주 3일차. 차열은 15분 전.
알겠네. 검사님이 그 증언 좀 해주시겠어요? 목격하신 대로. 에? 아무것도 본 게 없다? 하긴 뭐 나도 본 게 없다고 했으니까. 아유. 지금도 없습니까? 2008년 9월 10일 주례동 뺑소니 차량본. 네 성폭행 현장을 목격한 학생이 당한 그 사고. 왜 그렇게 집착을 하시나? 지금은 검사도 아니시면서. 내 유일한 미제 사건이거든, 그 뺑소니 사건이. 아유, 내가 그때 술만 안 취했어도. 종우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이만호를 보며 조용히 분노를 키워야 했습니다. 이젠 기억나도 된다고. 한편 충격 뉴스! 서병주 교수님이 마약을 했대. 학교에는 죽은 서병주 교수가 마약을 했다는 소문까지 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뭐라고 했나요? 싫다고 했습니다. 우울해하면서 자주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주모. 사건 현장에서 나온 족족들입니다. 서병주 교수 살인사건의 용의선상에는 학생들까지 오르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여기 온 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협조를 구하러 온 줄 알았더니 협박을 하러 오셨네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의사결정권이 침해당할 경우 그 죄가 성립됩니다. 기회를 주겠다는 발언에 공포심을 느낀 사람. 똥머리가 쭈뼛할 정도였습니다. 지은 죄도 없는데. 이 안에 범인이 있다 해도 수업 중에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종훈과 학생들의 반격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그것도 잠시. 양정훈 교수님, 당신은 서병주 살해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무려 종훈이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긴급 체포되는 불상사가 일어나 버리고 맙니다. 경찰들이 종훈을 체포한 근거는 바로 범행 물품에서 종훈의 흔적이 나왔기 때문이었고 양정훈 씨 지문이 나왔단 말이죠. 내가 죽였다면 어설프게 지문을 남겼을까요? 프로러닝 AF 270. 사건 당일 이거랑 같은 운동화를 신으셨던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정황이 종훈이 용의자임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사라진 노트북 대신에 이걸 좀 봐야겠는데 잠금 풀어주시죠. 지문을 대달라는 건 진술을 강요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 모든 진술을 거부합니다. 어째서인지 종훈은 자신을 변호하긴커녕 더욱 수상하게 행동할 뿐이었습니다. 풀어주시죠. 안 풀어주면 의심만 더 사니까. DNA 결과 나왔어? 알았어. 사망 당시 서병주 씨가 쥐고 있던 머리카락도 교수님 거라네요. 어떻게 된 거야? 긴급 체포라니. 시험 문제 조교한테 USB로 넘겼어. 같은 시각 학생들 사이에서도 종훈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 상황. 양 교수님 손에 수갑 채워진 순간 이미 유죄예요. 경찰서 갈 거면 양 교수님한테 물어봐줘요. 형법 시험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이 와중에 시험 얘기 물어보라고? 말이 돼? 아무래도 여기서 진심으로 종훈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강솔 A 하나뿐인 듯했고 로스쿨 살인마라고? 수사상황은 저희로 경찰 조사 중이고요. 저희 측에서 드릴 말씀 없습니다. 딴 교수님이 출제하다니요. 구속되면 채점도 못하는데 보세요, 이 전화들 빗발치는 거. 원장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총장님한테 불려가고 학교에서는 양 교수는 이미 대역죄인입니다. 풀려나면 어쩌실 건데요? 경찰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발부 못 받으면 구속영장 발부됐다는데요. 양 교수 때문에 학사 일정까지 차질을 빚을 수는 없습니다. 로스쿨 부원장마저도 종훈을 손절하려는 눈치였습니다. 이제 풀어주시죠. 아이고, 아이고. 재판이 늦게 끝나가지고 어디까지 했죠? 풀어주셔야겠네. 결국 종훈은 경찰들 앞에서 폰의 잠금을 풀어주게 되는데 주례동 뺑소니 사건이면 잠깐. 종훈의 폰에서 경찰들이 보게 된 것은 11년 전 미제 사건으로 끝나버린 사건의 유력 증거 영상이었고 이게 당신이 범행을 저지른 현장 가까이서 발견됐어요. 설마 서 검사님. 심심약 안 된다 세게 박아주시면 제가 이만호 설득해서 뺑소니 사건에 대한 단서. 알코올 중독에 의한 심신미약 맞아. 이렇게 되면 종훈의 살인 동기까지도 증명되는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찰들은 이만호를 잡아와 종훈과 대면시키게 되는데 이 족쇄가 독인 줄만 알았는데 약이 될 때도 있네요. 이제 기억이라도 난 건가? 그날 내가 본 거요.
이것만 증언하면 종훈을 골로 보낼 수 있으니 이만호는 드디어 자신이 봤던 모든 것을 실토하게 됩니다. 서 변호사님이 양 검사님 유일한 미제 사건 범인인 거 아셨을 때 충격이 또 얼마나 크셨을까. 나 같아도 배신감에 확 그냥 죽이고 싶었을 것 같긴 해요. 오케이, 살해 동기 나왔네. 검찰에 송치하자고. 같은 시각 자, 시작하세요. 로스쿨 학생들은 종훈이의 중간고사 시험지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종훈이 다룬 중간고사 시험 내용은 바로 학기 초 준이가 올린 대자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 B가 교수로 임용되는 것에 반대하며 공고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다음과 같은 대자보가 나온다. 게시판에 이 대자보 본 학생, 이 대자보 붙인 학생도 여기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장 가서 떼도록 하지. 제 손으로 뗄 거였으면 도장까지 받아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 떼겠다는 건가? 네, 이름이 뭐죠? 한준입니다. 학교 측에선 한준이 학생을 형법 제307조, 민법 제750조,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겁니다. 변호사 선임하세요. 준이는 학기 초에 서병주 교수가 임용된 것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올려 로스쿨 원장에게 찍히게 되었고 한국대 로스쿨 측은 A에게 당장 공고문을 떼고 서명운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A는 거부했다. 시간 다 됐는데 쓰게 하면 안 되죠. 학생, 펜 내려놔요. 주세요. 대자보에서 제기한 거래 의혹이 허위 사실임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기 바랍니다.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진실로 믿고 쓴 거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우리 로스쿨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단 말로 들리는데 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란 소리입니다. 저한테 등 돌릴 만도 하죠. 서병주는 어째서인지 자신을 저격한 준이를 싸고 돌았는데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누구 때문에 포기했는데요. 삼촌 같은 법조인 안 되려고 여기 온 건데 삼촌한테 배울 순 없잖아요. 알고 보니 서병주 교수는 준이의 삼촌 되는 사람이었고 준이야, 삼촌이 무슨 짓을 하든 제 눈에 보이지만 않게 해주세요. 뭐야? 서병주 교수랑도 뭐 있지? 학교에 찍히면 안 되겠고 너랑 스터딩 꼭 해야겠고. 원장이랑 맞짱 떠서 네가 이길 것 같아? 원장이 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그랬나요? 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 친구를 꼭 설득해서. 아니요, 제 손으로 대자보를 떼는 일은 없을 겁니다. 준이는 끝내 로스쿨 원장과 맞짱을 뜰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장례식장에 발도 못 들어놓게 해놓고 여기까지는 왜 왔냐는 표정이구나. 생전에 네 삼촌이 작성한 유언장에 왜 네 이름이 있는 줄 모르겠어서. 준이는 서병주가 죽기 전 자신의 앞으로 유산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삼촌 죽인 범인도 아직 안 잡혔는데. 범인이야 경찰이 잡아서 처벌받게 해줄 테고 난 그 사람보다 네가 더 미워. 나 출국하기 전에 처리해줘. 양정훈이 파면시켜요.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온 게 아니니 국민들은 재판 결과보다 피의 사실에 더 광분하는 거 모르십니까? 내 말 안 들었다간 후회할 겁니다. 로스쿨 원장은 외부로부터 종훈을 잘라내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좀 사다 드리죠. 이렇게는 절대 보고 싶지 않았던 선배라서요. 수갑키죠. 예우는 해드려야죠. 변호사 박근태입니다. 그딴 걸 알리 없는 종훈은 부장검사 앞에서도 태연하게 채점이나 할 뿐이었습니다. 하긴 자백 없이도 증거는 차고 넘치니 당장이라도 기소 가능한데 지금 기소되면 바로 직위 해제되실 텐데 이거 다 말짱 헛짓 아닌가? 기소 전에 끝날 테니 변호사랑 얘기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종훈은 다시 범행 현장에까지 불려오게 되었고 대기실로 나온 서병주 씨가 계단에 앉아 커피에 필로폰을 타서 마시는데 이때 양종훈 씨가 계단에서 내려와 서병주 씨에게 얘기하죠. 경찰들은 종훈을 데리고 범행 재현을 나름대로 해보기 시작하는데 양종훈 씨는 순간 서병주 씨에게 살인을 느껴 우발적으로 커피에 필로폰을 몽땅 털어넣어. 필로폰이 아니라 설탕입니다. 소설 그만 쓰죠. 결국 지금까지 입을 닫고 있던 종훈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서병주 씨의 필로폰을 빼앗아 세면대에 버렸습니다.
그러자 서병주 씨에게 저혈당 쇼크가 왔고 저혈당 증상으로 쓰러진 서병주 씨한테 설탕 커피를 먹인 겁니다. 그리고 종우는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단서까지 발견해버렸고. 그럼 여기서 굴렀다고? 교수님이 죽이셨어요? 아니, 너였어. 한준이. 종훈의 이 발견으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주례동 뺑소니 동영상. 네, 제가 보냈어요. 누군간 진실을 밝혀야 했으니까. 진실을 밝히는 게 꼭 너여야 했니? 이어서 죽은 피해자 거란 보장도 없고 재부검 요청하겠습니다. 이러려고 현장 검증하자고 한 겁니까? 사건 당시 서병주 씨가 낀 안경에는 코받침 다 있어요. 이제 할 말 없으시죠? 바뀌었습니다. 그날 서병주 씨는 무태 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커피를 먹이고 나온 이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검정태로 바꿨었더군요. 부검 감정서엔 내엔 별 이상이 없는 걸로. 그걸 사진으로 보고 싶은데 부검 감정서에 왜 첨부된 사진이 없는 겁니까? 경찰이 가져온 증거에도 구멍이 발견되기 시작했고. 재부검은 불가합니다. 요청 근거도 부실하지만 이미 매장까지 한 사체를 다시 꺼내면 유족 측 반대가 뻔한데. 반대 안 한다면요? 내 남편을 누가 죽였는지 확실히 알아야겠어요. 재부검 해주세요. 심지어 범인이 준이라고 확신한 서병주의 아내까지 등장하며 결국 서병주 시신의 재부검이 결정됩니다. 준이 형 의심하는 거면 양 교수님 노트북도 준이 형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간 거야? 그리고 카메라는 이제 준이를 향해 돌기 시작합니다. 준이야, 자식 네가 날 부르다니. 법정은 봤니? 저 법정첫 게시를 너랑 내가. 주례동 뺑소니 사건. 삼촌차였어요. 삼촌차였다고요. 삼촌차였다고요. 과거 주례동 뺑소니 사건의 범인이 서병주라는 것을 알게 된 준이는 누구보다도 서병주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현수 막 떼어갔네. 이만호가 목격자였다고요? 아마도 고인께서 뺑소니를 덮으려고 목격자인 이만호랑 심신미약 거래까지 하신 게 아닐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었으니까. 아이 뭐 나도 슬퍼. 아휴, 유일한 내 편이 사라져 버렸네. 네 삼촌 말이야, 비상용으로 차에 안경을 두고 다녔거든. 근데 삼촌 죽던 날 그 차에서 안경이 없어졌네. 그때를 생각하며 침울해져 있던 준이에게 갑자기 이만호가 단서를 던지고 사라지는데. 그 안경은 준이의 침대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로스쿨 학생 중 한 명인 서지호는 강소 레이와 함께 그 안경을 들고 종훈을 찾아왔고. 검사가 교수님을 진범으로 몰고 있으니까 무죄를 밝히려면 무죄를 왜 내가 밝혀야지? 검찰에서 제시한 그 증거들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거나 없애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안경 쓰고 온 건가? 교수님이 계산해서 올라서 의식이 없어요. 119 통화는 어떻게 한 겁니까? 사건 당일 119 통화기로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한준이 통화했대요. 알아봤나? 네, 경찰 말이 맞아요. 범행이 일어난 시각에 이만호는 확실히 학교에 없었어요. 이제는 드러나는 모든 증거마다 용의자로 준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네 삼촌이 굴렀다는 건 확인됐고 결국 준이는 부장검사 진영우의 앞에 잡혀와 신문을 당하게 되는데. 검사님도 부검 결과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네 숙모는 양종원보다 한준이 널 더 의심하던데 유산 노린 거라고. 재부검 할 건가요? 문제될 거 있나? 그날 계단에서 네가 민 거냐고. 양종훈이 말하던 그 설탕 봉지도 네가 없앤 거고? 참고인으로 알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묻는 말에 대답을 하라고. 공범도 아닌데 한 사건의 피의자가 둘이면
담당 검사 형사가 제일 쪽팔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만 가봐도 될까요? 수업이 있어서. 준이는 부장검사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는 기존세였고 그 스승의 그 제자던데 한준이 선배만큼 보통 아니더라고요. 커피가 땡기는데. 좀만 참으세요. 이제 나가면. 구속은 연장할 겁니다. 그동안 입을 꾹 닫고 있었던 종훈도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출근해보니 없었어. 야, 그걸 누가 훔쳐? 그런데 다시 구치소로 돌아간 종훈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는데 기분이 참 좋겠다. 재밌어 가지고. 종훈은 과거 검사 시절에 깜빵에 넣은 재소자들에게 습격을 당하고 말았고 양 검사, 이게 얼마만? 내가 나가면 양 검사부터 조진다고 그랬는데. 결국 종훈은 응급실에 실려가 버리고 맙니다. 저기 선생님 어떻게 된 건가요? 출혈량이 상당해 헤모글로빈 수치가 많이 낮아요. 그 혈액을 구하는 게 급선무인데 환자분이 희귀 혈액형이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게 문제네. 종훈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 목숨이 이태로운 상황. 상태는요?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죠? 피가 없어서 죽게 생겼답니다. 하지만 종훈의 혈액형은 그 희귀하다는 RH-O형이라 혈액 기증자를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대기 술차지. 대기 술차지. 클리어. 슛. 이거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거예요. 그런데 양정훈이 위독하다면서. 내가 수혈을 안 해주면 죽은 목숨이라는데 어떡할까?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종훈의 구원투수로 등장하는데 난 말했잖아. 네 삼촌 덕분에 내가 여기 있는 거라고. 내 피 줄까 말까? 아무 짓도 말고 가만히 있어요. 피 주지 말라고요. 다음날 다행히 수혈받아 이제 안정적입니다. 다행히 수혈을 받은 종훈은 간신히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1차 부검 때 놓친 게 아니라 누락시킨 거다. 서병주의 재부검 결과까지 드러나며 누군가 부검 결과를 누락시킨 정황까지 드러납니다. 뇌 손상이 왜 누락됐는지 확인을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부장검사 진용우마저도 완전히 태세 변화를 하게 되었고 상태도 좋아지기 전에 병보석 신청해서 나가셔야죠. 내가 뭘로 나가야지? 병보석인가? 구속 취소요. 자기가 한 짓 번복하려면 검사님이 개쪽팔린. 구속 취소까지 하는 건 자포. 검사님이 해주세요. 구속 사유가 소멸됐으니 구속을 취소해 주셔야죠. 그렇게 종훈은 구속 취소로 당당히 구치소에서 나오게 되는데 구속 중 크게 다쳐서 치료를 요하는 이 상태로는 구속 사유인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담당 검사인 제가 구속을 취소한 것뿐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직접 보시죠. 종훈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을 괴롭혔던 진용우를 고소까지 해버립니다. 절 수사 중인 진영우 검사를 피해 사실 공표죄로 고소할 것입니다. 사실 인정하십니까? 사실을 말씀해주세요. 이어서 종훈은 그대로 강의에 복귀까지 하게 되었고 한준이, 다들 알겠지만 나와 한준이 군은 서병주 교수를 죽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나와 한준이 군의 죄명은? 종훈은 아예 대놓고 이 상황을 이용해 강의까지 진행하는 패기를 보여주었죠. 정의의 여신상이든 저울을 욕보이지 마라. 자네 삼촌이 검사 15의 날 처음 봤을 때 한 소리지. 그리고 이제 종훈과 준이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삼촌이 뺑소니를 치고 은폐에 죽어서도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었죠. 그때 잡으셨어야죠. 뇌물 받고 선물이라고 빠져나갈 때라도 의심하셨어야죠. 나였냐고요? 그렇게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는데 자수하시라니까요. 차라리 날 죽여. 죽이라고! 자수하시라니까요 지금! 준이가 서병주를 계단에서 밀친 것은 사실이었지만 119죠? 네 말씀하세요. 여기 한국대 로스쿨 모의법정인데. 삼촌 괜찮으세요? 괜찮아. 서병주를 죽인 것은 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제 전화를 뺏으려다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구른 겁니다. 제가 의심받을수록
검사님이 양 교수님을 구속할 명분이 약해지니까요. 양정은 풀려나길 바란 거였어? 준이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일부러 숨기고 있었던 거였죠. 직접적인 사인을 특정하기가 어렵다니요. 그걸 말해줘야. 법이 쪽 말고 다른 전문가들 소견도.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건은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미국에 존스 페트롤이라고 법이 쪽 대가인데 분석이라 해볼게요. 한편 형법 점수 봤어요? 종훈이 돌아오자 로스쿨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97점이에요. 역시 숫비네. 그쪽이 97점이라고요. 놀랍게도 문제였던 강솔 A가 중간고사 시험 성적으로 97점을 받는 대이변이 일어났고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럴 리가 없잖아. 도정행위를 처리 안 됐나 봐요. 이거 뭐야? 눈 뜨고 이거 보라고! 너 A뿔 못 받아. 시험 점수에 불만 있나? 강소레이. 시간 추가에 시험지 찢어먹지만 않았어도 만점이었을 텐데 아깝긴 했지. 네? 어떻게 사실적시가 답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사실적시라고 쓴 거지? 쉼표 때문에. 쉼표가 있으면 각각 발전기금을 받은 것도 사실, 교수로 채용한 것도 사실이니까. 강솔 A는 높은 시험 점수 덕분에 완전히 날개를 펴게 되는데 다른 과목도 아니고 형법 시험을 출제하고 채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문제는 이 상황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어서 조사는 잘 받으셨나요? 조사할 게 뭐 있나요? 피의자 취급당하진 않았는지. 아직 모르시나 보네. 한준이 선배님 둘 다 기소됐어요.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헛다리를 짚다 넘어진 진영우는 이제 종훈과 준이를 공동정범으로 엮어 기소해버리게 되는데 이것도 피의 사실이네. 오늘 검찰로부터 충격스러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양정훈 교수가 한준희 학생과 살인을 도모한 혐의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됐다고 합니다.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되자 이제 로스쿨 원장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되었고 종훈에 이어 준이까지도 로스쿨에 자퇴서를 제출해버리는데 물론 종훈은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생각이 없었고 죄송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 혼자로 모자라 양종훈이랑 작당을 해? 작당이라고요? 종훈은 가장 먼저 서병주의 와이프를 찾아가는데 왜 화장을 하신 거죠? 땅에 묻은 시신을 부검한다고 다시 끄집어내 헤집어놨으니 더는 땅에 묻기가. 재부검 때 유가족으로 참관하셨죠? 서 교수님 뇌에 정말 출혈 흔적이 있던가요? 실신하는 바람에 못 봤어요. 끔찍히 실신한 거 맞습니까? 실신한 척한 게 아니라? 척이라뇨. 지금 무슨 말을... 실제 서 교수님의 부검 사진이 아니라 다른 시신 사진이었다더군요. 국과수에서 입수한 부검이 통화 녹음인데 조카분 있는 데서 틀어드릴까요? 아니라고! 알고 보니 서병주 와이프가 뒤에서 지시한 정황이 있었고 국가수 측에서 수사 의뢰해서 부검이랑 서병주 마누라 입건됐대. 서병주 와이프는 그대로 입건하게 됩니다. 준이는 벗어났지만 양 교수님은 자넨 공소 취소될 거야. 일단 급한 불을 끈 종우는 곧바로 준이의 자퇴서부터 찢어버리는데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숨 돌린 종우는 누군가가 자신의 메일을 자신보다 먼저 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시각 교수님? 강솔비 학생한테 내 방에 와서 노트북 찾아가라고 말했나? 제가 분명히 찾아가라고 했는데. 그 메일을 본 사람은 다름 아닌 로스쿨 부원장이었는데 종훈이 도난당했다는 그 노트북은 어째서인지 부원장의 손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대상이 강솔비. 우리 로스쿨 1년차 학생이더군. 서병주 교수가 죽기 직전 종훈과 서병주는 강솔 B의 논문 표절건으로 인해 조사 중이었고 제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부원장이 처리하려던 것을 서병주가 하이제킹 해버렸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노트북 가져오지. 내가 널 못 찾을 것 같지? 그리고 종훈은 곧바로 부원장을 찾아오는데 제가 구속된 결정적 이유가 증거인멸이었습니다. 노트북이 사라진 바람에. 들었습니다. 처음엔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사건 당일날까지 연구실에 있었다는 게 기억이 나더군요. 누가 훔쳐가지 않았을까? 양 교수 노트북을 왜? 왜일까요? 새로 산 노트북이라 거기 있는 건 표절 관련 자료뿐. 표절 관련 자료라면 부원장님도 보셨을 텐데요. 강솔 B 학생 논문 표절 관련 의견서. 이 말대로라면 서병주 교수의 살인 동기가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추가됩니다.
표절 관련 의견서 때문에 강솔비 학생이 양 교수 노트북을 가져갔단 말입니까? 총장님, 우리 로스쿨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 안 그래도 펄쩍 뛰시는데 덮고 가는 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덮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실추된 학교 명예부터 회복한 다음에 실추된 학교 명예를 회복하는 데 애써주시죠. 양 교수님, 표절건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니면 서 교수 죽음과 관련이라도. 같은 시각 좀 나가줄래요? 또야? 내 뜻대로 안 된 건 네 아빠 하나로 좋게. 뱉어. 갈 테니까 뱉으라고. 서병주의 살인 동기가 있는 사람은 바로 서병주 교수 논문 표절 시비에 휘말려 있던 강솔비였고 네가 미치지 않고서 그 형법 점수가 나올 수가 있냐고. 쓸데없는 걱정 말고. 설탕. 양 교수 말대로 거기 있었어. 양 교수가 죽인 게 아니. 당신 딸 설탕 봤대. 왜 경찰한테 거짓말하냐고. 설마 아니겠지? 실제로 강솔비 엄마는 이미 뭔가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 상담 중단했어도 우리 잘해왔잖아. 공부에만 집중해. 이에 종우는 곧바로 강솔비 어머니를 소환하는데 안 그래도 한번 뵙고 싶었는데 마침 제가 전화 받았네요. 살인 혐의로 재판까지 받게 된 것 자체가 이미 자격 상실 아닌가요? 제 자격 문제를 말씀하시기 전에 따님 논문 얘기를 해보시죠. 강솔비 어머니는 끝까지 우기기 시작했고 그럼 따님은 논문 게재 사실을 모르고 그때 도우면서 모아둔 자료로 내 논문을 쓴 것뿐이야. 강솔비 역시 자신을 추궁하는 지호에게 한마디도 지지 않고 반박합니다. 자네 얘기를 듣고 싶어서 중학생이었던 자네와 함께 준비한 논문을 서병주 교수가 단독 저자로 게재한 거라고. 서 교수님이 논문을 발표한 걸 알았다면 제가 공모전에 낸 일은 없었겠죠. 서 교수랑 만났다고? 엄마가 화가 많이 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강솔비의 숨겨진 비밀이 드러났는데 아빠, 알고 보니 강솔비는 로스쿨 부원장의 딸내미였고 서 교수님 살해당한 그 시각 아빠가 저랑 같이 있으셨다고요? 노트북을 가져간 이유가 서 교수 죽음과 관련이라도. 그건 아닙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 시간에 저하고 있었으니까요. 왜 말 안 했어? 이거 봤다면서. 양 교수가 보면 어쩌려고요? 심지어 부원장도 이 사건에 깊게 연관되어 있는 유력한 용의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엄마가 딸 핸드폰 좀 본 거 같고 뭘 그래? 집에 못 있겠어. 강솔비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점점 어머니와 사이가 더욱 나빠지기 시작했고 방으로 들어가. 얼마나 공들여 잡았는데. 개인과의나 나는 일타 강사인데. 필요 없잖아. 중학교 때 논문 쓴 내 실력이면. 가. 갈 수 있으면. 뱉지 마. 삼키라고. 꿀꺽. 삼키라고. 삼키지도 못할 거면서. 적당히 좀 하시라고. 엄마. 그리고 여기서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날 서 교수님이 눈앞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병주 씨 거 뵙기라고 했어. 혜경아, 문제 삼지 마. 다 내 탓이다. 엎질러진 물이에요. 주워 담을 순 없어도 닦아 없앨 순 있어요. 우리한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노트북은 처리했어요. 하지만 강솔비는 끝까지 진실을 밝힐 생각이 없었고 자수. 안 돼요, 그건.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같은 시각 교수님, 혹시 찢어지긴 했는데 사건 현장의 설탕 봉지랑 같은 걸까요? 종호는 준이에게서 그날의 설탕 봉지를 받게 됐는데 종류는 같은데 어디서 났나? 이 설탕 봉지는 준이가 강솔비의 뒤를 밟다 죽게 된 것이었죠. 설탕... 누가 왜 떨어뜨렸을까? 이어서 오늘은 이만하지. 다시 부원장의 방을 찾은 종우는 그곳에서 낯익은 노트북을 발견하게 되는데
부원장님. 부원장은 보란듯이 종훈이 본납해서 설탕 봉지까지 보여가며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날 설탕 내가 가져왔습니다. 오늘 모의법정에서 첫 수업이신데 기분이 어떠세요? 커피 드실래요? 아유, 드세요. 제가 할게요. 전 달달한 걸 좋아해서. 논문 때문에 오신 거면 그냥 넘어가긴 힘들 것 같네요. 역시나 그날 서병주의 방에 설탕 봉지를 갖다 둔 사람은 부원장이었고, 뇌물을 발전기금으로 내고 강단에까지 선 당신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부원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따님이 법조인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 양 교수, 내가 전화 다시 한다는 걸 깜빡했네. 부원장이 서병주를 살인할 동기는 차고도 넘칠 정도였습니다. 그날 설탕 내가 가져왔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서병주 교수. 부원장은 결국 종훈의 앞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했지만 설탕 봉지를 없앤 것도 노트북을 훔친 것도 다 내가 한 짓입니다. 양 교수 의심받게 하려고요. 맨정신으로 하시죠. 정신 말짱합니다. 그날 정신이 나간 것이. 주사로밖에 안 들리네요. 다시 얘기하시죠. 종훈은 부원장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고, 양 교수도 나 무시하는 겁니까? 내가 사시 패스할 자신 없어 학교에 남은 걸로 보입니까? 한잔 술. 완전히 취해버린 부원장은 종훈 앞에서 아주 온갖 소리를 다 해버리고 맙니다. 학교에 남으려고 사시 포기한 겁니다. 한 번에 사시 합격한 서병주 그 인간이랑 비교하고 무시하는 아내까진 참아보겠더라고요. 내 새끼 낳아준 엄마니까. 근데 내 앞에서 내 아내가 결혼을 왜 후회하는지 알겠다고 비아냥대는 그 인간을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괜찮으세요? 그리고 잔뜩 취한 부원장을 데리고 온 종훈이 그의 집 앞에서 보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바로 강솔비였습니다. 어떻게 두 분이 아빠랑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버지한테 직접 묻지. 조 교수님. 내가 이렇게 자네를 본 것부터 말씀드리고. 종훈은 이제서야 머릿속으로 퍼즐이 맞춰져 나가기 시작했고, 노트북을 가져간 이유가 서 교수 죽음과 관련이라도 그건 아닙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 시간에 저하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죽였습니다. 설탕 봉지를 없앤 것도 노트북을 훔친 것도 다 내가 한 짓입니다. 종훈은 그동안 부원장이 했던 말 중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기 시작합니다. 한편 양 교수가 아빠 데리고 왔어요. 널 본 거야? 양 교수는 왜 만난 거예요? 알바이 본부 간 거 해명하려고. 양 교수가 우리 관계 알았으니까 부녀 관계가 들통날까봐 아빠랑 제가 같이 있었지만 경찰은 그렇게 말 못한 거라고 하세요. 강솔비는 이런 상황에서까지도 어떻게든 진실을 숨기려 들었는데 양 교수가 직접 물어보라던데. 아빠랑 무슨 얘기했는지 물어봤거든요. 별 말 안 했어. 술에 너무 취했어서.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나 엄마가 원해서 판사 되려는 거 아니에요. 법복 입고 저 사진 바꿔버릴 거예요. 그건 강솔비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강솔비는 직접 종훈을 찾아오는데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앉지. 어젠 당황해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강주만 교수 딸이라는 건 비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알고 있다고. 부원장님께서 알리면서 학교에 소문나지 않게 입단속 신신당부하셨다고. 교수 딸로 다니기 싫어서 제가 부탁드렸어요. 아빠가 계시다는 이유로 실력이 되는데도 여기를 안 올 순 없어서요. 아빠 수업을 들은 건 1학년 필수 과목 수업이 강제 배정이라 어쩔 수 없었거든요. 제가 헌법만 다른 교수님 수업으로 바꿔 들으면 눈치챌 것 같아서 그냥 아빠 수업을 듣긴 했지만 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은 건 전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어젯밤 나한테 전화한 건 아닐 테고. 아빠가 경찰 조사 때와 달리 저랑 같이 있으셨다고 말을 바꾸신 거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 앞에서 경찰에게 질문을 받자 아빠와의 관계가 들통날 것이 신경 쓰여 같이 있다고 하지 못했다. 네.
아빤 제 말에 맞춰주신 건데 교수님께서는 표절로 저를 의심하시니까. 그제야 진실을 말한 거고. 네. 저기 이거 나 검토해봐. 강솔 B는 자신의 용건만 말하고 후딱 사라져버렸고 표절 맞다고 봐 난. 이걸 똑똑해서 중학교 때 썼다고 쳐. 문제는 논문 공부가 10년이 지난 다음이라는 거지. 10년이면 얼마나 많은 새로운 학설이나 판례가 쏟아져 나오겠냐고. 근데 똑똑해서 중학교 때 그 정도를 생각한 친구가 대학생 때 공모해 내는 논문에 판례나 학설 업데이트 하나 없이 이거 보고 붙인 이거를 제출한다고? 종우는 강솔 B의 논문도 역시나 표절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종우는 다시 부원장을 찾아가는데 제 딸을 보셨다고요? 어젯밤 부원장님이 제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궁금해하더군요. 아무 말 말아주세요. 이번 주 내로 자수할 거니까 그때까지만요. 물증 없는 자백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 말씀을 뒷받칠 만한 증거도 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세 군데서나 지문이 나온 절 제끼고 진범이 되실 수 있겠어요? 양 교수. 부원장님이 경찰을 제발로 찾아가는 게 제 무죄를 밝히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내일 제 법정으로 와주시죠. 종우는 부원장이 자백을 하는 대신 부원장을 자신의 공판에 소환하기로 합니다. 양 교수님. 이거. 컴퓨터 잘하시나 봅니다. 네? 제 노트북 비밀번호를 어떻게 풀었을까 합리적 의심이 들던데. 요즘엔 그런 거 해주는데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종훈의 1차 공판이 시작되는데 피고인 양종훈은 피해자 서병주를 살해하였는 바 피고인을 형법 제250조 1항에 의거 살인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모두 진술을 마치기 전에 피고인을 구속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미 검사 측이 구속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검사 출신 로스쿨 교수로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피고인의 노트북이 검사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제 노트북을 제출합니다. 종우는 보란듯이 모두의 앞에 노트북을 증거로 제출했고 증인 강주만 씨 나오셨나요? 네. 이어서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종우는 부원장을 증인으로 불러내는데 사건 발생 시각 증인은 교수실에 있었으며 사건 당일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설탕 봉지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이 진술 조서는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죠. 재판장님, 증인이 진술 조서의 진정 성립에 동의하였고 증인의 진술 조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다. 안 됩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원장은 모두의 앞에서 진실을 고백하게 되고 어떤 내용이 거짓이란 겁니까? 설탕 봉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설탕 봉지의 주인이니까요. 뭐야? 과연 이 로스쿨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사건은 무사히 해결될 수 있을까요? 2021년 JTBC에서 방영된 드라마 로스쿨은 로스쿨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사건을 다룬 이야기로 하나의 사건에 여러 명의 로스쿨 관계자들이 엮이며 벌어지는 일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는 그전에도 여러 법조 드라마 경력이 있는 김명민이 주연을 맡으며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전에도 개과천선, 특별수사 등 각종 법조 영화 및 드라마로 경력이 있던 김명민은 로스쿨에서도 역시나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전대미문의 살인사건에 엮여버린 로스쿨 사람들의 이야기, 드라마 로스쿨 추천드리며 저는 이만 퇴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의 바나다였습니다.